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선생 김상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사에 대한 학습 방법을 얘기할 건데요. 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참고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살펴는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이게 공부를 처음 할 때 되게 어려운 부분에 많이 봉착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중고등학교의 한국사하고는 약간 수준이 좀 다릅니다.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방대한 양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방법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론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또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공부에 대한 방법을 처음 이렇게 여러분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험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시험 트렌드 한 2년, 3년짜리를 보게 되면 2년, 3년 아니더라도 가장 최근에 작년, 그다음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에 소방,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기타 시험들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중, 우리 상중하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게 중상 정도, 그다음에 중중, 중하, 물론 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0문제가 우리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20문제를 만점을 목적으로 가는 게 옳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 타 과목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는 20문제를 전체를 갖다가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 안배가 되게 짧은 시간에 다 풀어야 돼요. 20문제를 갖다가 20분에 푸는 게 아니고요. 특히 공무원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한국사 문제를 7에서 8분 정도 7에서 8분 정도 상태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나머지 시간, 예를 들어 10분이 됐든 12분이 됐든 간에 자기에게 부족한 과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영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더 잘하신 분들은 영어가 취약 과목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과목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게 일반적인 공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한국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고득점을 만들어낸다는 이런 과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갖다가 빠른 시간에 고득점을 맞겠느냐? 그 방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간에 일단 수업을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 이론을 듣지 않고 무작정 마구잡이식의 공부 방법은 되게 옳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기본 이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할 게 뭐겠습니까? 개념 정리가 되느냐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죠.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입견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트렌드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패턴에 맞는 공부도 필요하다. 또 가끔 제가 권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시험 중간중간에 보면 한 등급을 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하는 거거든요. 제 수업을 듣고 가서 시험장에 가서 한 등급을 받은 친구들 이렇게 견해를 물어보면 너무 쉬웠어요. 이렇게 하고, 한 문제 틀렸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40문제에서 한 문제 틀리면 되게 잘한 거죠. 한 등급은 1점, 2점, 3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의 배점이 좀 다르기도 해요.
참고로 앞으로 이제 올해가 아닌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부분 많을 거라 보는데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한능금으로 한국사가 대체되거든요. 네, 보통 심화반이 있을 거고 심화가 있고 기본 이론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심화가 1, 2, 3으로 구분되거든요. 80점, 70점, 60점이거든요. 지금 경찰이 필요한 점수가 이거예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어떨게요? 심화 부분에 3급이 맞았기 때문에 경찰 시험에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지태프는 아마 영어 선생님 충분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한국사를 제한해서 풀어본다면 이 정도 점수를 맞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최소한도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좀 한 바퀴는 부족할 수 있겠어요. 두 바퀴 정도만 돌고 하는 걸 본다면 이 정도 점수는 그냥 남아 돕니다. 이건 점수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98, 97, 96 이 정도 점수선에서 아마 나올 거라 보거든요. 최소 두 바퀴 더 돌고 들어간다면요. 경찰은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이제 일반직들이죠.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경찰이 있고 그다음 일반직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 행정에서 일행이라고 보통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일행. 그다음에 이제 교육행정. 그다음에 뭐 소방. 그다음에 기타 시험들. 네. 기타 시험들 같은 경우 공무원의 패턴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되면 돼요. 여기는 되게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참고로 지금 기본 이론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합격생들의 점수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요. 네, 합격생의 한국사 점수는 도대체 몇 점이 나올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95에서 100점이 나와야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맞으라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앞서거든. 실수를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경찰이 아닌 내년에 경찰을 준비한 친구들 제한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2점수가 나와야 돼요. 2점수가 나오는데 시간은 이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부담이 오죠. 야,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이름, 개념 정리가 돼야 된다.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 한국사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형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하루 전날 암기 열심히 해서 그 다음날 가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거의 원하는 점수 다 나오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체 분량에서 2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느냐, 그건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기본 이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이론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화 이론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강약 조절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약 조절이 잘 돼야 된다. 기본 이론은 한 바퀴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학원에 보면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볼 거거든요. 뭐 주간 하프 모의고사, 그다음에 월간 모의고사 끊임없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데 95점 내지 100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합격 점수라고 할 수 있는 95, 100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론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70점, 60점 나온 사람이 이론 때려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본인 되게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론이 어느 정도 온다고요. 그리고 합격생들 보면 끊임없이 저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요. 저는 이거 이론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좀 이상해요. 끊임없이 질문하거든요.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통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정신력이 흔들렸을 때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다잡아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공인모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아마 선생님들과 함께 질의라든가 응답이라든가 동 리얼타임에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게끔 아마 그것도 한번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사항들을 갖다가 선생님들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Q&A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이론 개념 정리를 좀 해달라.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지워볼게요. 절대 기본 이론을 좀 공부에 좀 충실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이해하기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이 끝나면 이걸 내가 이해했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독입니다. 내가 이해독을 했느냐, 이해독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해독이 중요하다. 합격생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합격생들 기준으로 보면 몇 회독 정도 했나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20회독이에요. 선생님 책 한 권 보는데 몇 달 걸리는데 어떻게 20회독이에요? 한 5년, 6년 걸리겠는데요? 네, 그렇게 그러한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20회독을 하려면 5년, 6년 공부해야 되죠.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선생님 해독을 20회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교재가 보면 보통 1페이지부터 출발해서 보통 뭐 1500페이지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럼 1500페이지 보통 1페이지 뭐 책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 교재는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교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게 좀 줄여놨어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뭐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나와 있는 교재가 있는데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양이 방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간 안에 수업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 얘기하고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사 문제는 되게 쉬워지고 있는 경향인데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해요. 앞으로 선생님도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 양이 방대하다고요. 저는 이 정도만 가지고 1000페이지 안쪽만 돼도 되게 훌륭합니다. 또 이것 말고 요약집이라 해서 선생님 같은 한 300페이지 분량 정도 또 따로 있어요. 어떤 친구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다고요.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약집도 한번 풀어보죠. 제가. 네, 1페이지에서 8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자, 해독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예를 들어 1교시에서 오늘 50페이지까지 수업을 마쳤어요. 오늘 첫 수업이. 다음 주 일주일 있다가 한번 돌아와서 5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그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1회부터 50회까지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집에서 어떻게? 복습. 또는 학원에서 복습, 도서관에서 복습 가능하죠. 그럼 다음 수업 또 들었어요. 50회, 100까지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야? 처음에 수업 시작했지. 그럼 여기 와서,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부터 왔지.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150페이지까지, 200페이지까지. 근데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똑같은 시간을 주면 안 되겠죠. 왜? 반복하면 할수록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만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 8회독, 9회독, 10회독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한 3달 정도 가야 1회독에 가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한 강좌가요. 그런데 3달 동안 한 번만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양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1페이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10회도 금방 올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알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방법을 택한 사람과 그냥 쑥 지나가서 한번 끝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해독수가 되게 중요하다.
미니멈이야, 이게. 합격생들의 해독 방법 20회독이 미니멈이에요. 공부하면 어떻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30회 4회독, 40회 50회독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처음 수업을 들을 때 100%다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특히 영어는 더 심하겠지.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 50%를 내가 이해한다고 들으세요. 왜? 50% 수업을 듣고 내가 만족하게 되면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오늘 50% 정도 이해했다. 매해 50%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독수를 늘리면서 51, 52, 53, 54, 60까지 가고 60, 60, 70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 아, 수업 들었었는데 몰랐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의 실력으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100점 이런 거 없어요. 예, 이게 되게 공부라는 게 고행의 길이에요. 예,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해독수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들. 수업을 이해하되 100% 이해 못하더라도 네, 조금씩 네, 이해 폭을 넓혀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최근 3년 트렌드를 보면 최소 15개에서 17개 문항이 거의 대부분 사료예요. 사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료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료를 제시하고 시대 상황이 뭐냐면 정치가 될 수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이 한국사를 암기하지 않고 그죠? 한국사 암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기도 잘하는데 합격시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암기를 될 수 있는 한 적게 사료 제시를 해서 사료 이해 능력이 되는지 이게 가장 시험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아마 제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사료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료를 한번 특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이걸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할 거고 시간이 안 되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정도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 도중 이런 시간 응용형에서요. 그래서 사료 재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에도 기본 사료가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료가 있어요. 어느 교과서나 다 실려 있는 내용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빈출 사료라고 부르거든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사료, 누구나 기본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알아야 되는 사료들. 빈출 사료, 자주 우리 기출에 나왔던 사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에 빈출은 기출이겠죠. 자주 출제되는 기출 사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분석하고 끝이 아니라 요것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이걸 얘기하는 게 뭘까? 의도하는 게 뭘까?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시대의 흐름을 물어보는 건지, 정치 상황을 물어보는 건지, 이 사료를 통해 경제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아니면 다운됐는지를 물어본다는 거. 이 사회를 통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떻게 발전됐는지. 문화는 꼭 연결되는 게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는 게 문화예요.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이 있지 않고서는 문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문화도 되게 어렵죠. 아마 내년에도 아마 문화서 특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마 수업 시간을 한번 저하고 또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물론 우리 공이모를 수업을 듣는 온라인 친구들에게도 아마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작년에 들었는데요. 작년은 작년이고요.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또 새로운 또 자료들을 만들어서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 또 새로운 어떤 문제풀이, 새로운 뭐 특강의 자료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정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자료를 한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 두 번째 거 반복되는 게 하는데요. 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아까 잠깐 2회차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 95, 100점이 평균적으로 지속되게 점수가 나오느냐, 에버리지가. 이 점수가 나올 때까지 이론 수업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학원에 모의고사 봤는데 95점 나오고 100점 나왔어. 선생님이 출제를 갖다가 난이도를 줘서 되게 쉽게 출제할 수도 있고, 좀 난이도를 높게 올려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한 번 가지고 땡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반복 학습이라는 얘기는 내가 기본기에 되게 충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그냥 멋으로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보면 일부 학생들의 상당수는 공부를 멋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공부를 멋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멋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반복 학습을 꾸준하게, 내가 합격 점수 나올 때까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사 과목은 전략 과목이기도 해요. 네, 95,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웬만큼 공부에서는. 다른 과목들은. 한국사만큼은 전략 과목으로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 95점, 100점. 기본적으로 100점 작전을 가야 돼. 그러다 어쩌다 실수를 하나 틀려도 95점이 나오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90점만 맞을래요? 95점만 맞을래요? 이건 되게 좋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 풀이에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최근 한 5에서 한 6년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기도 하고 필수기적이기도 해요. 공부를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출문제집 한 권 정도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으면 뭐 굳이 뭐 새롭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교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처음 준비해서 기출문제라는 게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저희 온라인 통해서 아마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학원에서 기출문제 풀이라는 걸 해요. 이 정도 5개년, 6개년 정도의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책도 이미 나갈 거고요. 또 판매가 되고 있을 거고요. 이건 모든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이론 문제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 문제를 한 2바퀴 정도 돌린다 생각한다면, 최소 2바퀴 돌고 난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게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이겁니다. 실은 모의고사보다는 기출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 개별적으로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뒤에 보면 돼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예를 들어서 뭐 5년 전치 국가직 문제를 쭉 풀었다.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다. 해설지 보시면 안 됩니다. 보고 풀었어요. 그리고 해설지를 맞춰봤어요. 근데 내가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그 다음에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를 내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우세요. 해설 달지 마시고. 그리고 거기다 판사하시면 안 돼요. 전만 체크해 다시 지우고 다 지우시고,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오늘 틀린 문제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또 틀리는지 맞는지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20문제 풀어서 이거 다 맞았어. 기분 좋아. 그게 아니에요. 되게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리는 게 계속 상식적으로 되게 반복적으로 틀려요. 이게.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파야지. 엄청난 양의 공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의 양이 방대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절대 단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되게 꾸준함과 지속적인 공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에 강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캐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치고 색깔펜 칠하고 그래서 해설 달고 좋긴 한데, 기출문제 한 번 풀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답 다 달아주고 해설 다 달아준 걸 내가 풀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많으면 하셔도 돼요. 버리고 또 새 책 사면 상관없어요. 낭비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면 연필로 체크해보고 답만 체크해 보는 거예요.
맞은지 틀렸는지. 이거 맞아서. 뭐 틀린 것만 몇 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내가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아, 맞았고 틀렸구나. 다시 쉬워요. 일주일 다음에 또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또 맞는 틀린 두 번. 그럼 별도의 메모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오답 노트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2019년도치 9가지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10분 안에 풀었고 이걸 10분 안에 풀었고 채점을 해봤더니 18개를 맞았고 2개가 틀렸더라. 2개 틀린 문제는 3번하고 15번이더라.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문제 또 풀었어요. 그래서 3번하고 15번 또 틀린다고. 계속 틀린다고. 그럼 어떻게? 이론이 지금 안 됐다는 얘기잖아. 이론을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계속 봐야 돼. 내가 이해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해가 갈까요?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책을 덮고 이걸 같은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든가 동료가 없으면 어떻게? 가족 중에 누구나 동생이나 형, 누나, 오빠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잡고, 죄 없는 엄마 잡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방에 벽을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고래 토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책을 안 보고 막 수업 막 하잖아요. 대단해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과 다르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선생님 책을 안 보고 강의하세요? 하다 보니 그래 됐네. 신기해. 마찬가지야. 하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벽을 쳐다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의 대상이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토지제도는요, 고려시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인데요. 월급 주는 방법이 돈이 준 게 아니고요. 토지에 생산된 일정량의 수확량을 나의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법인데요. 이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조용조가 뭐지? 선생님 막 정답 하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내가 읊조려 보는 거야. 신라, 고려, 조선의 조세제도가 있다. 돈을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만이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든 간에 세금을 걷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걷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런 제도가 있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무슨 개선책이 있었는지를 안 보고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노력을 통해 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 없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경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쟁자는요, 엄청나게 실력 좋은 애들이에요. 그럼 그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인가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내 실력이기도 해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기타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기타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거예요.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또 다른 모의고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출은 또 다른 모의고사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마다 다 이렇게 해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할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오늘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 총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 학원에서 보는 보통 이제 하프 모의고사 가르치면 앞전 시간에 배웠던 진도별 모의고사예요. 하프니까 2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보통 10문항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하프 모의고사 이런 표현을 써요. 앞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했을 때 내가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얘기죠. 되게 중요하죠.
일주일 전에 배운 건데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죠. 근데 이거 무서워서 안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이건 자기 몫을 찾아먹는 걸 갖다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오프라인의 장점은 매일 선생님을 만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상태도 보고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보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수험생은 되게 불합리하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원에 올 수 없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생각한다면 되게 옹졸한 방법이죠. 그래서 10문제 풀어서 8문제를 맞든 9문제를 맞든 10문제를 맞든 아니면 5문제 이하를 맞든 간에 내가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5문제 맞았다면 다음 시간 가면 갈수록 올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다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아마 온라인에도 아마 이게 제공될 텐데요. 아마 해설지도 나갈 것 같은데 해설지 보지 마시고 먼저 푸세요. 해설지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실력을 스스로 가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좀 늘리시고요. 두 번째, 월간 모의고사를 또 볼 거예요. 이 월간 모의고사는 전 과목들이 다 들어가겠죠. 물론 하프 모의고사도 전 과목이 다 들어가긴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또. 왜냐면, 하프는 일주일 전에 배우는 거잖아요. 이건 한 달 배운 거야. 자, 한번 적어볼까요? 하프는 일주일 7일 배우는 거. 이건 한 달 배우는 과목들을 시험 보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도전해야 돼. 하프든 월간이든. 내가 빵점이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전하세요. 창피할 거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은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 과목은 그렇진 않잖아요. 과목 수도 많아지고 자기 비전공의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또 중고등학교도 공부했던 다시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한국사라든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행정학, 행정법, 뭐 교육학, 뭐 기타 과목들은 전혀 해보지 않은 과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해왔던 과목들이 되게 나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인모에서 수업이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마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인모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 제공해달라 이렇게 공인모 쪽에 이렇게 많은 읍소도 좀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비방은 좀 그렇습니다. 비방은 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강의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 또는 공인모에게 많은 용기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게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기쁘게 하는 마음입니다. 금전적인 혜택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선생님들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방법도 꾸준한 방법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 달라는 얘기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오리엔테이션은 좀 길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한 2, 30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30분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한국 사회 트렌드가 변화가 됐어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었을까? 난이도가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닮아가고 있어요. 한능검을 닮아가고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능검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난이도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기존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정교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마저도. 그래서 한 등급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 네 번째, 책의 볼륨, 부피죠. 부피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분량 필요 없어요.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분량 이거 오바예요. 두꺼울 필요 없어요.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수험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페이지 안쪽에서 끝나야 되고 기본서가 요약집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량진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기본서가 1000페이지 안쪽으로, 요약서도 300페이지 이내로 끝나야 돼요. 수험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대로 줄여줘야 돼요.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면 책만 보고 겁이 나서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한국사는 그래도 공부 좀 하면 점수 나온다는데 친구들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벌써 내가 책을 보면서 부담이 오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수험생의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강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최대 노력을 해서, 최대 열심히 강의 열심히 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 선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어느 정도 밑그림을 좀 그리시고, 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업 진행 방식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열심히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부지런히 최근 트렌드 맞게끔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역사의 고득점 방법 또는 공부하는 방법, 오리엔테이션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과 앞으로 추후에 1년 동안 다음 시험 때까지 여러분을 또 마주되고 또 같이 웃고 그 다음에 떠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웃고 떠들되 점수는 고득점 작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을 또는 역사 공부하는 방법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규 이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